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나온 주민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회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참여를 생각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영동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이 동아리 지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참여하는 동아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볼까요? 이게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의 일부로 진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모아감, 키워감, 배워감, 가치감, 이어감 이런 5가지 테마가 있던데 주민 동아리는 이 중에서 모아감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찾아감동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중요해 보여요. 아, 찾아감동 프로젝트요? 네, 말 그대로 찾아가서 감동을 드린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나중에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나 즐거움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려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서비스를 전달할 사람을 찾는 데 좀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 자체를 발굴하고 키우는데 좀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청서를 낸 다음에 바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한다면서요. 그게 좀 독특했어요. 아, 네, 맞아요. 기존 방식이랑은 좀 다르죠. 이게 아마 제출된 계획서의 어떤 실행 가능성 같은 걸 좀 더 높이고 참여자들 목소리를 사업에 직접 반영하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퍼실리테이션 기법 같은 것도 쓴다고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소통 중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워크숍을 거쳐서 활동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 운영하고 중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배우마을 같은 곳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리를 직접 운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 이걸 좀 짚어보죠.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행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활동 보고서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작성해야 하고요. 회원 서명부도 활동 때마다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에 다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 이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회장, 총무 이런 기본적인 역할 말고도 사진 찍는 사람, 뭐 사업비 정리하는 사람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공동 운영을 강조하는군요. 네. 그리고 매년 12월에 성과 공유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꼭 참석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제가 용동사랑 감잡았어 였다네요. 재밌죠? 네. 아, 그리고 현수막. 활동할 때 현수막 제작이 필수인데 그 위에 서원명을 꼭 넣어야 한다면서요. 2025년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주민 동아리 지원. 엄청 기네요. 네, 맞아요. 그 긴 이름을 다 넣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야 하고요. 다행히 현수막 제작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활동 시작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어쩌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예산 부분입니다. 지원금이 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게 보조금이라서 사용 규칙이 엄격하죠. 네, 맞습니다. 보조금은 정말 투명하게 써야 하니까요. 일단 지급된 카드만 사용해야 하고요. 개인 카드 먼저 쓰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정산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건 기본이겠네요. 주류나 담배, 유흥업소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출 항목별로 제한이 있는 것도 꼭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식비는 전체 활동비의 20% 이하. 그것도 1인당 10,000원 기준이고 4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아, 시간 기준도 있군요. 네, 간식비는 또 1인당 4,000원 기준이고 2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식비랑 간식비는 같은 날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아, 둘 중 하나만 써야 하는군요. 그렇죠. 강사비도 제한이 있는데 전체 활동비의 50% 이하로 써야 하고요. 또 동아리 내부 회원한테는 강사비를 줄 수 없습니다. 외부 강사만 가능한 거죠. 아, 그리고 강사비가 12만 5천 원을 넘으면 원천 징수도 해야 하고요. 와,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비율이나 금액 기준은 꼭 공식 자료, 그 설명회 자료나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빙,
증빙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모든 지출에는 증빙이 따라와야 하죠. 카드 영수증 원본은 기본이고요. 혹시 영수증의 내역이 잘 안 보이면 간이 영수증 같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계좌이체나 인터넷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좀 있죠. 사진 증빙도 기준이 꽤 있던데요. 그냥 찍으면 안 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모든 증빙 사진은 기본적으로 가로를 촬영해야 하고요. 내용에 따라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식비나 간식비는 누가 참여했는지 인원 확인이 가능해야 해서 활동 전, 활동 중, 활동 후 사진이 다 필요하고요. 사진 속 인원이랑 서명부 인원이 맞아야 해요. 전중 후 사진이요? 와. 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있는 물품하고 수량이 사진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요. 그래서 물품 세팅된 모습, 사용하는 모습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강사비 증빙도 강사랑 참여자들이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다양하게 찍어야 하고요.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야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 방식을 잘 알아두고 활동할 때마다 바로바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정산은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산은 매월 마지막 주에 그 달에 진행한 회차별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최종 마감일이 중요합니다. 11월 21일. 11월 21일. 네. 이날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은 0원으로 맞춰야 하고요. 제출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메일도 되나요? 방문도 되고 이메일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메일로 보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활동 보고서나 지출 내역서와 같은 한글 문서는 반드시 한글 HWP 파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PDF는 안 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HWP 파일로만요? 알겠습니다. 사진은요? 사진은 용량이 크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합니다. 편리하네요. 네. 그렇게 11월 21일까지 서류 다 내고 지원금 카드랑 통장까지 반납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영동군 주민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파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참여하는 동아리 쪽에서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투명하게 증빙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게 사업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요. 이런 지원과 규정의 틀 안에서 각 동아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해서 단순한 활동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지속 가능성이랄까요?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자산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그 찾아감동 프로젝트의 목표처럼 우리 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만들어갈 좋은 변화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